답변하시라고 애쓰시는데요.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드셨는데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가 들어올 때 2020년 1월 달에 통합위원회에 신청이 접수됐고 2020년 4월 달에 건축통합심의원에서 4개월 만에 가결을 시켜줘요. 이 부분을 가결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2년이 흐른 2022년 10월 21일 날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내주거든요, 시에서. 자, 그렇게 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그 2023년도에 이 사업 주체자가 와가지고 9월 달에 와가지고 저희 시한테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토지는 보상 절차는 시에서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토지 보상비, 공사비 모든 전액을 우리가 드려갖고 공사까지 다 해서 시에다 기부 체납하려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말로 한 게 아니라 공문이 접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의 그 사업 주체자가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기부 체납을 하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년이 지나서 입장이 변경이 돼요. 뭐라고 입장되냐? 기부 체납 조건이 너무 부당하다, 과하다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 고충민원을 접수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까도 우리 서동환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처를 잘 못했고, 이 부분이 뭐냐면 좀 이해가 사실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조건부 승인입니다, 조건부 승인입니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건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조건부 내용에 두 가지가 들어가요. 뭐냐면 내부 비상차로 조정, 내부에 있는 비상차로를 좀 조정을 해라, 이 내용하고 지하수위에 토합을 그래서 흙막이공법을 잘 써라, 이 얘기가 두 가지가 지금 조건부 승인이에요. 왜? 나머지 사항들은 전자에 이미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하고 업자가 지가 지 스스로 공문까지 씌워두고 사정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냈어요. 그것도 23년도에 불과 작년에 그게 조건이라는 거죠. 예, 9월 달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업자가, 이게 쉽게 하면 업자의 노름에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농락당한 거예요. 농락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역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글쎄요, 과연 거기 아파트 허가가 나갔을까요? 거의 안 나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건상 거의 나갈 수가 없어요. 아까 왜 아니라고 그러냐면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쌍용 예가 말씀하고 이 아파트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쌍용 예가 뒤에는 계속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도로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반절 15m를 낸 겁니다. 근데 이 도로는 뭐냐면 580m가 이 아파트를 위해서 내는 도로예요. 이 아파트밖에 혜택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도면을 보셔요. 시장님께서 도면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결국에 이 580m는 이 아파트만을 위해서 낸 거예요. 나중에 우리 도시계획 도면을 한번 보시면 도면 여기 있습니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잖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왔어요, 권고사항이.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정말로 양심 있고 최소한 도리를 안다면 시민의 의견을 한번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시민의 의견이 뭡니까?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최소한의 의견 청취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의회에 그냥 내줘버렸어요. 시민들을 쉽게 하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엑스무시한 거예요. 엑스무시.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최소한에 와서 의회 현안 보고하고,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 의회의 의견 뭡니까라고 최소한 물어봐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어떻게 이 집행부를 저희가 좋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명분 좋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와서 우리 권익위원회도 더 얘기할 어필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들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행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예, 정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지곡동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전에는 여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일몰전에 이걸 다 사줘야 돼요. 이 부분에도 다 있었는데 여기가 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금 지역으로 전에 그때 몇 년 전에 그 동네 주민들이랑 와서 왔을 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걸 적용하면 되지만 이 기간 도로는 이렇게 살려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아파트 제가 지으려고 그걸 아니고요. 모르겠습니까? 저번에 그다음 두 번째로 예예. 그 항상 강조하지만은 집행부가 하는 일이 물론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다 100점 맞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물론 결과에 대해 책임도 져야 되지만은 우리가 의회도 존중하고 또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를 존중하고 우리의 집행부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 의회의 권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호관계가 있었으면 쓰겠고요. 사실은 저도 권익위의 안을 받아들일 때 우리 서동환 의원님이나 우리 한국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달갑게 썩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권익위에서 이런 안을 내놓고 우리 그동안에 해당 부서에서 애초에 아파트 신청에 들을 때 우리 군산시에서는 군산시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자 측에 부담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이 부분이 이게 말하자면 지금 물론 권익위에서 조정 이거 우리가 바꾸기는 바꿨지만은 또 그런 부분도 그게 나쁜 맘 먹고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도 우리 시의 부담을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뭐 그 여러 가지 예들을 드는 것들이 좀 상황들이 안 맞아요. 태평 세라믹이나 뭐 이런 거하고 아까 권익위 의견 조정하는 거. 아니, 태평 세라믹이나 그런데 이게 우리는 권익위의 안을 들 수 있으면은 존중한다는 의기시잖아요. 존중한다는 근데 뜻으로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익위도 국가기관인데 저희가 뭐 서로 협의하는 건 그거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서운했던 건 권익위 의사를 수용했다는 걸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언론을 보고. 어떻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의회하고 좀 소통하는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